네, 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민선 8기 행정 앞으로 1년여 후면 마무리가 되죠. 그동안 도내 자치단체장들은 저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어떤 성과와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특별기획 담대한 대담, 먼저 전북 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를 만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집무실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또 예.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우리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특히 그동안 지쳤던 마음들 잘 회복하셔서 가족들 간에 먼저 따뜻한 정을 느껴서 그 힘으로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사님 역시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의 안녕과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사님 가정에 신경을 좀 덜 쓰시는 거, 못 쓰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신경 좀 쓰겠습니다. 예, 워낙 우리 175만 도민들과 함께 또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라고 뒤에 이렇게 또 기치가 있어서 어떻게 3년을 뛰어오셨는지 많은 도민들은 실감하고 공감하고 많은 지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여러 가지의 3년 이야기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네. 역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의 이름을 걸고 하계올림픽에서 네. 서울을 꺾고 네. 그것도 압도적으로 네. 하계올림픽 후보도시가 된 부분은 네. 우리 지사님의 큰 지적 중에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적이라고 하면 지적이지만 사실은 저는 요즘 밤잠을 설칩니다. 이 부담감 때문에. 또 그러시겠네요. 예, 이제 국가대표가 됐는데 정말 반드시 이 하계 올림픽을 꼭 유치해야 되겠다. 국내 예선은 어렵게 통과를 했지만 이제 세계에 가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IOC 위원들 또 IOC 위원장 이분들의 마음을 잘 설득해서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2월 28일 날 서울을 이기고 나서 4월 8일에 이제 스위스 로잔에 있는 IOC 본부를 방문해서 그렇죠. 토마스 바흐 위원장 또 미래 유치위원회 여기가 이제 이 미래 이 개최 도시를 결정하는 기관인데 그 소위원입니다. 소위원회의 키타로비치 미래 유치위원장님 예. 직접 만나 뵙고 2시간 동안 전주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같이 토론을 했거든요. 저는 첫 미팅 치고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예. 그러나 워낙 지금 다른 도시들이 의욕적으로 전 국가적인 역량을 다 집결해서 유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6월 3일 날까지 대선에 그렇죠. 지금 집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원래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유치 결정이 되고 나면 곧바로 이 전 예에 비추어 보면 범국가적으로 올림픽 유치 지원위원회다.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돼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 대선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무려 한 3달 이상 지금 딜레이가 되고 네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새 정부 들어서 좀 신속하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대선 때부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담돼서 밤잠 못 주무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민선 8기 김관영 호는 하면 될 것 같다. 하면 된다. 이런 이제 인식을 네. 많이 심어주셨어요. 사실 네. 제가 우리 지사님을 칭찬할 자격도 안 되지만 언론에서 네. 진행되는 도정의 변화를 보면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도전만 하는지 네. 이것을 이루어내는지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본선 무대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주 치밀하게 물론 이 정부가 지금의 공백 상태에서 3개월의 더딤이 있습니다만 움츠렸던 시기라고 생각하고 더 빨리 네.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올림픽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도시하고 경쟁해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 IOC를 얼마나 설득하느냐 만나고도 오셨습니다만 어떤 도시의 선정 기준을 우리 도민들이 이해를 하면 그래?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는 네. 확신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쟁 도시들하고 각 장점과 단점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예.
우리의 장점을 가장 잘 극대화시켜서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겠죠. 근데 올림픽 이 IOC가 평가를 할 때 평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평가 기준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예. 하나는 얼마나 환경 친화적이냐. 그러니까 이 환경 친화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탄소 중립적인 올림픽을 그렇겠네요. 설계하느냐라는 거여서 저희는 올림픽에 사용하는 모든 건축물, 관중석을 증축하는 시설, 또 선수촌을 건설하는 선수촌, 이런 것들을 전부 목조주택을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탄소 중립에 가까이 가겠다. 그리고 거기에 활용하는 모든 차량, 이동수단은 수소차와 전기차를 예.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점으로 철저하게 아리백을 달성하겠다라는 거. 예, 예. 또 하나는 가장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을 이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지방 도시 연대 올림픽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다. 신설은 줄이겠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서 전북이 경기장을 4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서울을 이겼어요. 예. 그런데 IOC에 갈 때는 4개를 다시 또 2개로 또 줄였어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줄였냐? 4개 중에 서울에 있는 경기장이 있어요. 이거 이제 서울에도 주자. 어차피 우리가 서울은 이겼으니까. 우리가 서울에 달라고 해야 되는 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울에게. 네. 그거 좋은 전략이시죠. 그래서 두 종목을 보냈죠. 그러니까 경기장이 2개로 줄어들었죠. 이것을 가지고 IOC가 설명을 했는데 IOC가 뭐라고 하냐면 네. 2개도 많다. 아예 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녀와서 지금 이 2개 신설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경기장이 있는지를 좀 찾아봐서 대체 경기장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한번 해보자. IOC 이렇게 해서 요구에 우리가 최대한 네. 부응해보자 이런 그래서 취지네요. 경기장 재배치 계획을 지금 대한체육회와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올림픽을 추구해라 라고 하는 이 2가지고요. 또 하나는 이 올림픽을 통해서 균형 발전과 여러 연대 화합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가. 그렇죠. 이거를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지방도시 연대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내고 특히 우리나라의 동서화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을 디자인함으로써 IOC가 지향하고자 하는 통합의 가치를 우리가 실현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죠. 예. 지사님 양복도 잘 어울리시지만 네. 한복도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네, 다시 말하면 예.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는 데는 적격인 곳이 바로 우리 지역이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략이 말씀하신 지역과의 연대, 그다음에 저비용,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 여기에 플러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집중시킬 것인가에 대한 콘텐츠는 역시 문화올림픽.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국내 유치도시 선정할 때 앞으로 지금 전 세계 K컬처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데 앞으로 11년 뒤 2036년 올림픽을 치룰 즈음의 K컬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유행이 돼 있을 것이고 예. 지금 K컬처를 접하는 것보다는 훨씬 심화 과정을 우리가 준비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 내놓아야 된다. 예, 네. 그래서 그런 K컬처 심화 과정을 준비해서 내놓을 수 있으려면 그 문화적 자산과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가장 적격지가 전주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이번에 IOC에 가서 IOC가 인도에 사실 관심이 많아요. 경쟁국. 14억의 인구. 진짜 뭐 IOC 차원에서 보더라도 인도라고 하는 한 번도 올림픽이 이루어지지 네, 않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14억이라는 인구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기를 하면 경기장 채우는 문제, 그다음에
TV 시청 문제 이런 것들이 TV 중계권 이런 것들과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14억이라는 인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것이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인도가 가지고 있는 14억이라는 인구는 물리적인 숫자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SNS와 TV와 넷플릭스 등등 많은 매체를 통해서 다 연결돼 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K컬처의 소비자가 전 세계적으로 75억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5억 명의 플랫폼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IOC가 우리 플랫폼을 올라탄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75억을 대상으로 IOC의 스피릿을, 정신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그 말에 굉장히 주목을 해요. 예. 그 지사님 제가 이제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예. 지사님 뭐 지능 지수가 좋아서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지만 예.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스피치를 잘할까? 어떻게 이렇게 PT라고 하는 발표를 잘할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예. 14억 인구의 물리적 인구를 이길 수 있는 건 역시 소비자가 예. SNS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있는 75억이라고 하는 설득력은 예.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애정이 있고 역시 발로 뛰는 힘에서 나온 이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절실함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75억 그 아이디어는 예. 제가 그 IOC에 가기 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인도를 누를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자. 예. 어떤 것이 있겠는가라는 점을 가지고 여러 번 우리 직원들과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디어가 좋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채택하고 그 얘기를 실제로 가서 IOC에 가서 했더니 그 얘기를 할 때 IOC 위원들이 눈이 다 번쩍번쩍 하더라니까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자, 이제 내부적인 준비를 이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 속에서 이제 교통의 인프라도 네. 중요하고 또 이제 우리가 하늘길이라고 하는 이런 국제공항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과 지역의 연대, 영호남이 함께하는 네. 문화올림픽 이런 부분들 속에서 시설적인 SOC 분야도 좀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유치가 된다면 예. 그 2036년에 맞추어서 많은 SOC 시설들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저는 이미 현재 계획 예정되어 있는 예를 들면 새만금 공항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번은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저는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오랫동안 추진하려다가 이 BC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사업 타당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해서 계속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새만금 포항간 고속도로 중에 예. 전주부터 대구까지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새만금부터 전주까지는 이미 내년에 이제 완공이 맞습니다. 됩니다. 예. 그리고 대구에서 포항까지도 다 완공이 됐어요. 전주에서 대구까지를 가야 되는데 거기를 크게 세 구간이 있거든요. 예. 전주에서 무주, 그렇죠. 무주에서 상주, 상주에서 대구인데 상주에서 대구는 또 지금 하고 있어요. 참. 그러면은 전주에서 무주, 무주에서 상주 여기만 연결하면 전체가 연결되면서 동서 횡단도로가 생기는데 예. 저는 올림픽이 이것을 사업의 타당성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다라고 예, 네. 생각하고 그게 생긴다고 하면 새만금과 포항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산업의 새로운 또 획을 긋는 그런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뭐 우리 전북을 위한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영호남의 어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네. 동서 도로이고 그래서 이제 하늘길 이제 국제공항 우리 도민들의 영원 속에서 조금 지지부진함도 있습니다만 네. 규모의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제공항이 지금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이 터득거렸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예. 그건 사실인데 이제 드디어
올해 10월 착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착공하고 2029년에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예. 이번에 무안공항의 이 참사로 인해서 우리 새만금공항이 2,500m 활주로 길이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 부분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냐라고 그렇죠. 하는 얘기가 굉장히 이제 공론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특히 그 논리를 한편으로 있지만 야 근데 사업성이 바로 안 나오니까 처음에는 2,500m로 하고 그렇겠죠. 나중에 공항이 활성화되면 3,200m로 늘립시다. 지금 공간은 확보를 해놨어요. 아, 공간은 이미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3,200m로 하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올림픽이죠. 올림픽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비행기들이 뜨고 내려야 되니까 어차피 할 건 2,500에서 3,200m로 좀 늘립시다. 예, 네. 이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정상적으로 좀 착공이 돼서 예. 속도감 있게 이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활주로 확장 문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 유치가 화두다 보니까 관련된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일단 우리 도민들은 유치도 환영하고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치도 네.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네. 전북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어서요. 말씀을 네. 좀 듣겠습니다. 전북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이제 이 경제 유발 효과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경기장 시설이라든가 증축한다든가 이런 문제에서 나오는 경제적 효과가 있고요. 예. 통상 올림픽이 열리면 약 1,500만 명의 관광객이 통상 평균으로 보면 4박 5일 정도를 머무르면서 여기서 쓰고 가는 돈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과거에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같이 종합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대회를 실제로 개최하는 과정에서 선수단과 기자들 합쳐서 약 5만 명 정도가 그분들은 평균 열흘에서 한 15일 정도를 머무르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제적 효과를 생산을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약 40조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제 여기에는 SOC를 개선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북은 약 28조 원 정도의 수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 그 여러 가지 경기장을 건설한다든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할 때 약 10년 정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내에 걸쳐서 약 45만 명 정도가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실제로 이제 올림픽이 최종 유치가 돼서, 최종 대회를 치르고 날 때까지의 전체적인 경제적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반드시 꼭 유치를 해야죠. 예. 네.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 지금 뭐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전주라고 하는 그 네임 밸류가 이제 굉장한 세계 도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국내의 관광 인구는 뭐 1,000만 명 이상이 다녀가긴 합니다만 해외에서 오는 도시는 역시 아직 부족함이 있는데. 참 이번에 제가 놀랐습니다. 예. 바흐 위원장이 네. 2017년에 무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왔다 갔어요. 아, 그렇죠. 근데 무주는 알아요. 예. 근데 무주가 전북이라는 데를 모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가서 무주에서 태권도 선수권 대회 때 방문했던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 사진첩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와서 보여줬어요. 위원장님, 이거는 기억하십니까? 아, 다 기억난다는 거예요. 여기가 무주인데요. 이 무주가 전주 옆에 있고 이게 같은 전북입니다. 네. 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러냐고. 전북을 일단 모르니까 네. 전북과 전주를 모르고 있다가 무주하고 전주하고 형제입니다. 옆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했죠. 그만큼 이 세계 선수권 대회나 빅 스포츠 이벤트가 그 도시를 알리는 데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행사 사회자가 저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이거 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기억하고 있고, 이 태권도의 성지가 있는 이 무주가 작은 시골 지역에 있는 것 같으나,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구나. 앞으로 올림픽과 연계에서는 이제 반딧불의 무주에서 이제 전 세계인의 무주가 될 수 있는, 전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태권도원이고, 그런 세계 선수권 대회를 통해서 급부상하고 있고, 바흐 올림픽 위원장 기억할 정도의 무주가 됐습니다. 이제 뭐 전주를 기억하는 그런 전 세계인의 기억 속의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포용과 연대를 통해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제 정치권의 노력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현 우원식 국회의장도 만나셨고, 지금 또 재선의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력을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발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야의 양당 정책위 의장님 뵙고, 국회의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님, 양당 간사, 또 국회의장님을 뵙고 요청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에 지원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범국가적으로 그 지원 특위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 세계에 지금 77개국이 IOC 위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77개국에 소재하고 있는 IOC 위원들, 예를 들면 이제 그 중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5명이 지금 있거든요. 많게는 5명, 적게는 1명 이렇게 있는 나라들이 77개국인데, 국회의원님들이 해외에 의원 외교를 많이 하러 다니시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실 때 반드시 IOC 위원이 있는 나라 중심으로 방문 계획을 좀 짜주십시오. 그리고 IOC 위원을 직접 만나시거나, 그것이 영 여의치 않으면 IOC 위원과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을 만나서 우리의 유치 계획과 의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분석을 하고, 그 77개국 110명의 IOC 위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전체를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랑 친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해서 이제 국회에 그 정보들을 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자, 올림픽 이야기를 많이 말씀 나눠봤고요. 도정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또 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민생 경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얼마 전에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을까요? 이번 추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작년에 계엄 사태 이후에 경제가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좀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에 이 예산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배당을 했고, 예를 들면 지역사랑 상품권, 저희가 연초에 약 1조 3천억 원을 총액을 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1조 5천억 원 정도로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면, 이제 저희가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할인율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도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창업,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여러 스타트업 펀드도 늘리고, 또 투자 보조금 예산도 늘리고, 우리 지역 경제, 특히 이 건설 경기, 이 조그마한 건설 공사들은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 업체들이 주로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지방도 확포장이라든가 또 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간단한 일들을 좀 예산을 이번에 약 200억 원 가까이를 늘려가지고 그런 거에 관한 수주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좀 이번에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과 관련한 일부 예산들도 이제 새롭게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수 진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 대광법이라고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우리가 한 푼도 못 받았거든요. 이 서름 속에 살았는데 우리 지사님과 또 10명의 국회의원들 목소리를 내서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은 통과가 28년 만에 우리 도민들의 수건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결정적으로 몇 번의 찬스가 있었는데 번번이 막혀가지고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정말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국토위에 일하고 계신 이춘석 의원님이라든가 목소리 세게 내시더군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국토위까지는 통과는 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주셨고,
또 법사위에 넘어가니까 우리 박기승 의원님하고 이성윤 의원님이 또 계셔서 예. 이분들이 또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잘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통과된 것도 중요하지만 광역교통계획에 이것이 우리의 그렇죠.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계획을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그게 국가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예산의 약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들을 기획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용역을 바로 지금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올 연말까지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그 계획을 결정하는 데에도 꼭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28년 걸렸습니다. 치밀하게 전략 세우셔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민선 8기 3년을 평가하는 페트롤전북 담대한 대담에서 김건영 지사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아유, 1년이 하루 같다는 말도 있는데 3년 어떻게 보내셨어요? 앞으로 또 1년 또 남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도 3년이 어떻게 휙 지나갔습니다.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뭐 그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다 보니까 벌써 3년이 네네.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3년 동안 마음속에 두었던 제 1번의 정신은 도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도민들께는 성과를 내는 유능한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예. 또 겸손한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마음 변치 않고 올해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 해서 올해 도정 목표는 초지일관으로 정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정이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예.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림픽도 그것의 일환입니다. 우리 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더 향상을 시킬 것인가 하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민들께서 그동안 올림픽 국내 후보 유치 과정에서 힘을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페트롤전북 특별계획 담대한 대담 그 첫 번째 순서 전북 특별자치도 김건영 지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전하면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전북 앞으로 기대가 되죠.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과 격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